네, 이번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숨진 희생자 38명 가운데 첫 발인이 참사 사흘 만인 오늘 치러졌습니다. 현재 밀양 세종병원에 대해 3차 합동 감식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 배상훈 프로파일러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첫 원인, 일단은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 있던 전기 배선의 합선에 의해서 발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결론을 좀 짓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최초 화재 원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현장 감식을 진행을 했고요. 현장 감식 결과 탕비실에 있는 천장에서 연소가 된 것으로 이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바닥 쪽에서는 연소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천장에서 발화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이제 원인이 확실하다고 보여지는데 네. 왜냐하면 그 천장 위에 석고보드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또 그 위에 또 스티로폼과 전기 배선이 또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전기 합선에 의해서 결국 그 스티로폼이라든지 가연성 있는 물건에 옮겨 붙어서 그것이 결국 이제 1층 전체로 옮겨지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화재가 있기 전에 여러 차례 누전이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부분을 역시 화재 원인을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제 구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저 탕비실이라는 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불법인 게 아니라 보통 탕비실이 만들어지게 되면 뭐는 전기를 끌어다 써야 됩니다. 네. 그런데 밑에 보시겠지만 보통 구조적으로 미리 완전돼 있는 전기라는 것이 있지만은 네. 보통 우리가 전기를 따오잖아요. 분기시키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걸 어디서 했냐면 천정에서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닥에서 하게 되면 의료시설 같은 경우가 단락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천정 안쪽에서 전기를 어떻게 보면 이게 편법적으로 따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왜 계속 누전이 생기냐면 그게 과부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 과부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과열돼 갖고 단락돼서 거기서 불이 생기는데 지속적으로 이 누전이 생겼다는 건 뭐냐면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그것이 전격 규격화된 걸로 한 것이 아니라 분기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이 네. 탕비실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지어지거나 처음에 의료시설을 만들 때의 전기 용량하고 다르게 추가됐던 부분에 대해서 더 증설을 해야 되는데 네. 증설 비용을 아끼려다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네. 거기 말고도 다른 층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이거를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혹은 편법적인 증설을 어떤 했는가에 대한 것과도 같이 점검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 천장의 건축 자재를 스티로폼으로 썼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스티로폼 자체도 우레탄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과열돼 갖고 불이 제대로 붙을 수 있는 스티로폼 종류가 있고 네.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아, 예. 그건 이제 흔히 말하면 단가의 문제가 되죠. 경제성의 문제가 네네. 되는데 어떤 걸 했는지가 지금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지금 검은 연기의 성상으로 봐서는 분명히 스티로폼 성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은 연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기본적으로 난연제를 써야 되는데 네. 이런 어떤 단열재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분명히 의심이 되는데 아마 지금 3차 합동 감식할 때 그 부분을 연결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는 바람에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갇혀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도 다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전이 되면은 비상발전기가 즉시 가동이 돼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원 시설은 정전이 됐을 땐 비상발전기가 바로 가동되도록 해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응급 환자들도 있고 또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전원이 차단됐을 때는 바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사망자 중에서 지금 기도에서 지금 연기 흔적이 발견된 분들이 대다수인데 연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분들이 한 6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것은 이미 그 연기를 들어 마시기 전에 사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분들은 이제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서 계속 생존을 하셨던 그런 분들인데 예. 네. 이 전원이 차단되면서 산소호흡기가 꺼진 상태였기 때문에
불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질식사하신 게 아니라 지금 병원 시설의 문제로 인해서 전기 차단으로 인해서 사망하셨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시설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앞서서 짚어주신 불법 증축과 관련된 얘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이번 불법 증축과 화재의 연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이 병원 건물 같은 경우는 앞쪽 건물이죠. 요양병원 예. 말고. 그러니까 표기상은 6층이지만 실제로는 5층인 부분에 거기에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식당에는 여러 가지 열기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만약에 그쪽 부분에서 증축이 됐는데 그거를 만약에 정격화된 증설된 형태의 합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고 예.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걸 증축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 것이 아니라 네.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네. 아니면은 전기 증설의 문제, 안전시설의 문제, 수도의 네. 문제까지도 같이 했느냐. 만약에 전기를 위쪽에서 많이 쓰면은 밑에서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전기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런 연동성 가지고 불법 증축의 문제를 지금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화재 수사관들은 그거를 먼저 보거든요. 왜 거기서 취약한 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전기를 한쪽에서 많이 쓰게 되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점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약한 지점이 하필 탕비실이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위쪽의 증설 문제는 이 화재 원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병원의 외벽이 이번에도 드라이비트 소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화재를 키운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갈 때 불이 이제 타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렇게 좀 안 타는, 그러니까 좀 화재 안전한 거라고 하면은 그런 영향이 적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벽을 타고 화원이 2층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은 중앙 계단에서 연기가 들어오는 것 플러스 창 쪽에서 들어왔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드라이비트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건데 어느 정도 영향인지는 분명히 감식을 통해 알려질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처음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한 시간이 7시 25분인데 신고가 이루어진 시간은 7시 32분이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7분 정도 좀 차이가 나는데 초기에 자체적으로 좀 진화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좀 화재를 확산시키는 그런 원인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초기 진화의 실패가 결국 네. 큰 불로 번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진화를 할 것인가, 신고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통 이제 초기 진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연성 물질이 많은 상태라든지 또 그 소화기 숙지법이 제대로 안 돼 있다든지 그리고 또 실제로 이 불을 끄기가 힘든 그런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 전기합선에 의해서 천장에서 그 발화가 됐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상당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당직 인원이 그날 뭐 9명이라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몇 분은 초기 진화를 하시고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바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으면 좀 더 빨리 좀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피해가 컸던 원인 중에 하나로 화재 당시에 일부 환자들이 침상에 손이 결박돼 있었고 이걸 푸는 과정에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의료용으로 이제 묶어놨다라는 것을 예. 그것을 책임을 묻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동의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왜 소방관들이 그걸 손으로 끌으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미국의 소방관들 잘 보시면 소방 도끼를 가져갑니다. 네. 소방 도끼가 날이 있고 도끼 뒤쪽에는 그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긴급 군안 상황이라고 하면은 도끼로 그걸 침대를 부수거나 아니면은 날 같은 걸로 이용해서 그걸 잘라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한 사람당 손으로 끊으려고 30초를 허비했다고 합니다. 네네. 예. 솔직히 그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매뉴얼상으로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근데 이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적고 당황해서 못했을 네네. 수 있는데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만약에 무선망으로 지금 묶여있는 환자가 많으니까 빨리 칼을 가져오십시오라고 무전을 때렸다고 하면은 네. 나중에 있었던 분들을 손으로 끌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방관들이 가졌을 때 이분들을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네. 예. 차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대안적인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하면 지금의 문제가 있던 거를 짚어야 된다는 거죠. 예.
분명히 소방관들은 소방도끼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게 정칙인데 네. 왜 손으로 장갑을 벗어갖고 끌어야 되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저는 그것이 아직도 의문입니다. 네. 거기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네. 이 위난한 환자들은 10초가 10초 지나면 한 명이 죽을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된 예. 거죠. 최소한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당 30초, 20초를 허비했다고 본인들이 얘기했습니다. 소방관들이. 이건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왜 그것이 허비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거는 반드시 짚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도착 자체는 그래도 좀 빨리 했더라고요. 근데 이비 도착했을 당시에 연기가 자욱해서 중앙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웠다. 뭐 2층에서 사다리를 이용해서 구조를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처가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초기 이제 지휘관의 판단입니다. 네. 지휘관의 판단이 응급실 쪽은 기니까 중앙 통로가 열기가 많기 때문에 뜨거워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건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문제는 이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음. 근데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면 양쪽에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소방차의 진입 자체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된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구조가 먼저였느냐 아니면 진압이 먼저였느냐 부분은 그건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장 지휘관이 5초 내에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제 리뷰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거기는 좀 퀘스천 마크 정도. 예. 네, 방금 매뉴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들이 좀 갖춰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본인이 진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소화기로 진화를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문제인데요. 그 손수건을 갖고 있으면 손수건으로 일단 코와 입을 막으셔야 합니다. 예. 이 화재에 의한 사망은 화재 열기에 의한 사망보다는 오히려 연기에 의한 질식사가 60% 이상이거든요. 네. 사실은 대다수라고 보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같이 이번 상황 같이 화재가 진압되더라도 연기는 계속적으로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라는 것은 그 1초당 수평 방향으로는 뭐 1m 정도 퍼지는데 수직 방향으로는 3에서 5m 정도 퍼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몇 초 정도만 되면 5층까지 벌써 연기가 다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연기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막으신 상태, 입과 코를 막으신 상태로 대피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 일단 초기 상태에서는 아마 그 비상구에 대한 그 표시가 그 전등 표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예. 비상구가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번 사태에서 봤을 때 방화문이 닫혔어야 되는데 열려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화문이 닫힌 구역은 안전구역이기 때문에 방화문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생존할 확률이 더 커집니다. 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불이 난 상태에서 이번 같이 유독가스에 의한 그 검은 연기들이 나올 때는 앞뒤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1층으로 대피할 수 있다면 1층으로 대피해야 돼. 아니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 가급적이면 계단이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예. 계단에서 고층으로 올라가시는 방법으로 최대한 옥상까지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탈출에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또 병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집중해서 환자들이라든지 직원분들 그리고 어떻게 대피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번에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일주일 전에 이미 소방안전교육을 했었어요. 예. 요양병원 5곳에 대해서 밀양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죠. 네. 특히나 이번에 아까 시간 차이가 신고 시간의 차이가 났던 화재 발생과 신고 시간 차이가 났던 것은 분명히 초기 대응 단계에 매뉴얼이 부재됐을 가능성 또 실제적으로 소방 대피 훈련, 진압 훈련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더더구나 이제 환자를 지금 급하게 이송시키고 대피시키는 그런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네.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 특히나 이 다중이용시설, 특히나 이런 고령 환자들이 있는 병원에 대해서 명확한 매뉴얼을 하달하고 그 매뉴얼에서 실제적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 있는 그 밀양 세종병원 같은 경우도 전기 누전이 계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었고 네. 또 불법 중축이 이뤄져서 지금 불법 건축물로 등록이 돼서 3천만 원씩 지금 벌금이 나온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왜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교육이 제대로 있지 않고 점검이 제대로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소방 당국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점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위탁 업체에 맡겨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소방 점검표를 병원 과장이 직접 작성을 하고 그 위탁 업체에서 받았다는 거죠. 예. 네. 일단 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또 거기에 대한 매뉴얼 부재, 또
구조 대피 훈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이번에 지금 정부에서 총리께서 발표하셨듯이 네. 지금 국가 안전 진단을 긴급하게 지금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예. 이번에야말로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확실히 좀 안전 진단을 하고 네. 고쳐야 될 부분을 고치고 특히나 이제 법령에서 어긋난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일반 병원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제외가 돼 있다는 거죠. 연면적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일반 병원은 이렇게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초기 진압이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 관리에 관련한 이 법적으로도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요. 네. 법 제정은 저는 환영합니다. 문제는 근데 기존의 사례를 봤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예외를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예외. 지금 요양병원 예외, 일반 병원 예외. 분명히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이 들어와서 기회를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걸 과감히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처음 제정되는 법에서 만들어질 때의 핵심적인 문제는 폭넓은 예외를 인정해 주니까 실제로 실행할 때 보면 사실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우려하는 거는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건 그런 겁니다. 취지는 좋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시행 규칙 단계에서는 너무 빠져나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똑같아질 것이다. 그러면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기본적으로 어떤 부처에서 강력하게 쥐어잡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밀양 화재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어떤 대책을 효율적으로 세워야 되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